네, 다음은 머리형 설명인데요. 머리형은 아까 본인이 뇌다 기억나시죠? 그래서 나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무섭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필요해요 라는 게 머리형의 특성입니다.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는지에 따라서 또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. 자, 5번 유형을 보시면 5번은 똘똘해 보인다 라고 하잖아요. 똘똘해 보이는 이미지 그냥 딱 머리형입니다. 머리형의 모든 요소를 다 그냥 5번이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저는 5번 유형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아, 머리만 있고 가슴과 장은 없구나. 그래서 머리로만 많은 세상을 판단하고 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 5번 유형인데요.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할 때 가능하면 좁고 깊게 수집하려고 노력합니다. 자기의 관심사 있잖아요. 내가 좋아하는 정보를 깊이 파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. 다음은 6번 유형인데요. 6번 유형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착해 보인대요. 그러면 또 잘 이해가 안 되시죠? 머리형인데 좀 냉정해 보이는데 착해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지? 눈치채셨을 겁니다. 여기도 한 가지가 더 섞여 있다라는 거. 머리형에 이분들은 가슴형이 좀 함께 많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6번 유형을 보시면 처음부터 저 사람은 머리형인가 가슴형인가 되게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. 왜냐하면 장형과 가슴형은 본인의 특성이 그래도 머리형보다는 딱 처음 봤을 때 많이 드러나거든요. 근데 머리형은 에너지가 가장 약해요. 우리 머리, 가슴, 배를 보면 제일 위에 있잖아요. 이 밑에 바닥에서 가장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대지의 에너지를 잘 많이 받지 못해서 머리형은 굉장히 약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처음 딱 봤을 때 머리형의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6번 유형은 머리형이 베이스이고 가슴형이 섞여 있는데 다른 유형과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유형이기도 해요. 이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형이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신경이 쓰입니다. 가슴형적인 요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그 사물에 대한,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도 중요하지만 그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.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, 사람들에 대한 배경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같이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6번 유형이에요. 자, 7번 유형은요. 딱 보기에 장난스러워 보인대요. 그러면 또 머리형인데 뭐가 장난스러울까? 자기가 이 세상을 머리형으로 뭔가 이렇게 판단해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걸 장형의 에너지, 이 보시면 7번은 8번 옆에 있잖아요. 장형의 기운을 많이 받아서 에너지적으로 승화시켜서 이걸 행동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. 그러니까 장난기가 많아요. 내가 재밌다라고 생각하는 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머리형과 장형을 함께 씁니다. 그리고 이 7번 유형은 아까 5번, 6번과 달리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냐 하면 깊이 파거나 배경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재밌어 하는 정보를 아주 얕게, 넓게 이렇게 파요. 그러니까 조금 다양하게 많이 알고 싶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자, 5번 유형은 이 그림을 또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. 똘똘이 같죠? 머리에다가 이제 학사모 쓰고 책 들고 현미경 들고 막 연구합니다. 깊이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돋보기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알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찰력이 좀 생깁니다. 아인슈타인이 막 공부를 잘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잖아요.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 막 연구하고 깊이 파고 이렇게 파다 보니까 남들이 다 발견하지 못한 그런 통찰력이 생겨서 그 분야에서 또 최고가 됐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5번이에요. 근데 또 제가 이렇게 5번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.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5번 유형은 대부분 뭐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.
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야구 중에서 좋아하는 구단이 있는데 그 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정말 창단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몇 년도에 뭐 어떤 선수가 몇 승을 달성했고 다 줄줄 외우고 다녀요. 이런 사람들이 또 5번이에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까 정보를 이렇게 깊이 수집한다고 했잖아요. 이 세상을 보는 게 이래서 이렇게 관찰하는 사람들입니다. 직접 어떤 관계에 끼어들거나 뭔가 정을 막 느끼면서 부대끼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. 이 사람들은 약간 한 발자국 물러나 있습니다. 그래서 관찰하면서 객관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냐?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5번 유형은 그래서 혼자 있을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. 5번 유형은 자기가 정보 수집한 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나만의 공간과 나만의 시간이 확실히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5번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들만의 장소를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은 6번입니다. 6번 유형은 또 그림에서 보시듯이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. 보시면 어깨에 책임감 보이세요? 책임감이라는 돌이 콱 누르고 있고요. 거기다가 많은 걸 하기 위해서 팔도 여러 개예요.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시면 가방 엄청 큰 거 보이시죠? 제가 알고 있는 6번 유형은 대부분 가방을 3개씩 들고 다닙니다. 옆에다 하나 이렇게 메고요. 뒤에다가 지고요. 또 옆에다가 메고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질질질질 무거운 가방을 끌고 다녀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그게 정말 다 필요하니? 이렇게 했더니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난 이게 필요하다. 이분들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. 세상이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. 세상이 너무 불안한데 나는 안전하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자꾸 대비하는 거예요.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우산을 들고 장화를 신고 대비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되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세상이 불안하니까 내가 정해진 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범생처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일개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자기 위치에서 하나하나 성실하게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들.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 사람에게도 되게 열심히 해서 충성을 많이 합니다. 내가 스스로 내 결정을 잘 못해요. 뭔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불안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닙니다. 나 이렇게 해도 될까?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타인한테 좀 의존성이 있어요. 다른 사람들에게 평상시에 굉장히 잘해주고 성실한 이미지로 차 좋은 이미지를 맺어놓은 다음 그 사람들이 정해주는 대로 좀 이렇게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6번에게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6번이 만약에 부모님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.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신대요. 애들이 뭔가 잘못될까 물가에 내놓은 그런 애들을 보는 것처럼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챙기고 잔소리 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자, 다음은 7번입니다. 7번 유형은 또 그림처럼 현실에선 떠있죠. 재미있는 걸 찾아다녀요. 카메라도 한번 찍었다가 요즘은 배드민턴이 재밌어. 배드민턴을 막 쳐요. 그러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또 요즘은 등산이 최고야. 등산복을 사가지고 등산을 막 합니다. 좋아하는 흥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데 이렇게 한 가지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걸 조금씩 즐기고 맙니다.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팔방미인이에요. 못하는 게 없습니다. 시켜놓으면 다 잘해요. 근데 처음에는 잘하는데 끝까지는 못합니다. 제가 6번이지만 제 옆에 있는 7번을 함께 쓰는 6번입니다.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저는 운동을 길게 한 게 거의 없습니다. 제가 헬스장 이런 거 등록하면 1년 끊으면 할인해 주잖아요. 항상 낚여요.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낚여서 1년을 딱 끊고 한 일주일 열심히 갑니다.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지. 일주일 가고 안 갑니다. 그리고 어느 날 또 수영을 배우고 싶었어요. 그래서 수영하기 전에 장비 사야 되잖아요. 또 7번 유형은 장비빨 중요합니다. 다 사야 돼요. 그래서 열심히 다 샀죠. 다 준비를 해서 수영을 딱 갔는데 처음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런데 물장구 좀 치다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된대요. 그 다음부터 가기가 싫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달 가다가 여기도 안 갔습니다.
그런 식으로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이 7번 유형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좀 고통스럽고 좀 힘든 거 이런 걸 잘 못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7번은 그런 게 있으면 막 피하고 싶어요. 이제 도망가 버립니다. 그래서 일할 때 보면 아이디어도 엄청 많고 막 재밌는 거 엄청 많이 알잖아요. 그래서 일 벌리는 걸 좋아해요. 쫙 일을 벌려놓고 이거 진짜 잘 되겠다, 진짜 재밌겠다, 사람들 다 동요시켜 놓고요, 일을 딱 시작해서 진짜 이 일이 될 때가 되면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좀 어려운 것도 이렇게 넘어가고 해야 되잖아요. 그럴 때 되면 7번은 사라집니다. 도망가요. 그래서 딴 데서 또 일 벌리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많으니까요. 자, 그러면 그런 7번이 사라진 자리에 그 밑에서 묵묵하게 7번이 벌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? 방금 본 6번입니다. 6번이 그 옆에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내가 쟤 때문에 못 살아 이러면서 끝까지 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7번 유형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. 네, 이번에는 이제 아들의 사연이에요. 네. 저는 제 시간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통제를 하세요. 누구랑 어디서 뭐 하는지, 몇 시에 들어오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그 시간에 안 들어오면 엄청 화를 내세요. 저희 엄마가 좀 꼬장꼬장한 편이거든요. 통금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놓으시고는 3분이라도 늦으면 딱 문 앞에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. 그리고 아직도 방 청소 했는지 검사하시고 제가 노는 꼴을 못 보세요. 한참 놀고 싶은 나이인데 매일 엄마한테 감시받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? 늦게 들어올 때마다 엄마의 이 팔짱 낀 모습이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드시겠네요.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두 분의 유형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. 이 놀고 싶은 아드님, 이분은 좀 자유롭게 자기를 즐기고 싶다, 나는 뭐 좀 구속받는 게 싫다 라고 느끼는 아마 7번 유형, 또 어머니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, 팔짱 끼고 있다, 계속해서 통제하신다,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1번 유형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. 자유로운 7번과 좀 구속하는 1번은 굉장히 좀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. 일단 각자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 1번 유형을 생각을 해보면 1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,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시간하고 청결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아마 이 아드님은 방 청소 안 한다 이런 걸로도 엄청 혼나실 거예요.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 화가 굉장히 많이 나고, 그리고 또 강요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유형이거든요. 거기다가 대충대충 하는 것도 또 못 봐요. 그 장형은 대부분 제대로 하는 게 이 장형의 특성이고, 1번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주의자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, 그 꼴을 잘 못 봅니다. 근데 반대로 7번 유형은 뭐든 대충대충 해요.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은 남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때는 대충 이렇게 해버리고 맙니다.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1번이 봤을 때에는. 사실 1번의 그 욕구를, 높은 그 수준을 맞춰주기는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또 7번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거에 또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. 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한 그 장형들은 되게 서열을 중시하잖아요. 거기다가 지금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자녀보다 뭔가 권위 있는 자기의 입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. 그래서 1번 유형이 좀 이런 7번 유형의 자녀한테 버르장머리 없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그 예절, 태도 이런 걸 되게 중시하시는데 7번 유형은 예절이나 태도를 거의 신경을 안 써요. 그냥 자유롭게 재밌게 살면 되지 왜 예절을 지켜야 되냐, 또 이렇게 생각하시니까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번 유형은 7번 유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. 이 7번 유형은 9가지 유형 중에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다른 유형들보다 내 아들이, 내 딸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좀 이해해야
될 것 같고요. 좀 내가 구속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넓게 잡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다만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. 이거는 내가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부분이야 라고 딱 이해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7번 유형은 머리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좀 이해가 되면 아마 따라주시지 않을까 싶어요. 1번은 이 원칙을 안 지키는 게 너무 싫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7번 유형은 그래도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걸 좀 이해하고 조금은 더 엄마 앞에서는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